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늘 1, 2위를 다툽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펴낸 의역 난중일기입니다. 번역 대신 의역이라고 한 이유는 원문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쉽게 풀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은상, 홍기문, 노승석이 쓴 번역본 난중일기와 충무공 이순신 전설을 비교 분석해서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아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도 난중일기가 사랑받는 이유는 난세를 헤쳐나가는 리더십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50년 넘게 이순신 정신을 연구한 저자는 이순신 리더십을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바로 사랑, 정성, 정의,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자력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통합의 뿌리입니다. 정성은 죽을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성에 정의와 자력을 버무려야 모래알처럼 흩어진 민심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순신 장군 장계에도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는 문장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난중일기는 1592년 1월 1일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 임진왜란 7년의 역사를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친필 기록입니다. 난중일기가 만약 없었다면, 그리고 이순신의 장계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이충무공 행록이 없었다면, 정조대왕이 이충무공 전설을 발간하지 않았다면 이순신은 조선시대 수많은 명장 중 한 명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역시 기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날에도, 전투 중에 총탄을 맞은 날에도 난중일기 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의 종군길에 어머니 죽음을 알게 된 날에도 서러움에 찢어지는 마음을 다할 수 없다고 난중일기에 적었습니다. 임진왜란 전투의 백미는 명랑대첩입니다.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어야 돼. 무려 1만이 죽었어. 조선수군은 이순신이 백의종교 날 때 사실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원균이 7청년 해전에서 대패하는 바람에 조선수군은 괴멸 상태에 빠집니다. 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과 격돌을 합니다. 난중일기에는 명랑대첩 풍경이 비교적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적선 133척이 우리를 둘러쌌다. 대정선이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부하들의 배는 나오지 않았다. 무수사 김옥추가 탄 배는 두마장 약 800m 밖에 있었다. 대장기를 세워 거저 현령 안위를 불러 말했다. 안위야, 도망가서 산들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마침내 안위가 적선 속으로 돌진에 들어갔다. 적장 마시다의 목을 베었다. 적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 물러나 있던 우리 배는 한꺼번에 나아가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았다. 적선 31척을 깨뜨렸다. 맨 앞에 나가 싸운 이순신의 희생정신이 부하들을 각성시켜서 왜군을 물리치는 원동력이 됐다고 저자는 평가를 합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의 눈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조정이 피란 중이다.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촛불을 밝히고 앉았다. 나란 일을 걱정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다. 아들 면이 외적과 싸우다 죽었을 땐 이순신 장군도 크게 낙담합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하늘의 이치가 아니냐. 하늘과 땅이 캄캄하고 한낮에 해도 빛이 바랬다. 내 마음은 이미 죽었고 육신은 껍질뿐이다. 하룻밤이 1년같이 길다. 아들이 죽어도 이순신은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최고사령관이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중일기에는 슬피 울 수 없었기에 염간, 소금 굽는 노비의 집으로 갔다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태산처럼 무거워야 한다는 리더십을 이순신은 평생 실천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그래서 조선이 식민지가 됐다면 세계사가 크게 변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미국 역사가 조지 해거먼은 이순신이 일본의 대륙 진출을 300년 동안 중단시켰다고 평가를 합니다.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한 영국과 이순신을 동격으로 보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일본 잡지 문해춘추 역시 세계를 바꾼 10명의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이순신을 꼽습니다. 이순신을 전쟁의 신으로 키운 원동력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정성입니다. 명량 대첩이 일어나기 하루 전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이순신은 선조가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할 때도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노량해전을 앞두고선 오늘 진실로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원하건대 하늘이시여 이 적들을 무찔러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순신이 명나라 총사령관 진린과 나눈 대화는 이순신의 애국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으로 꼽힙니다. 진린이 왜군의 테러를 열어주기 위해서 남해로 가서 적을 토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자 이순신은 그들은 적이 아니다. 포로로 붙잡힌 우리 동포라고 반박을 합니다. 진린은 다시 이미 적에 붙었으니 적과 마찬가지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이순신은 황제가 왜 적을 무찌르라고 당신을 보냈는데 당신은 어찌 살려보내려고 노력하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는 이순신의 당당함에 진린도 마침내 노량으로 출전을 합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무능한 임금, 선조와 자주 비교가 됩니다. 1597년 선조는 이순신 체포를 명령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왜군 우두머리 가토의 머리를 잘라오라는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이순신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선조실록에는 한산도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서 무얼 하는가? 이순신이 부산에 있는 왜적의 진영을 불태웠다고 거짓 보고를 하니 이제 가토의 머리를 베어와도 믿을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순신이 과연 글자는 아는가? 이순신을 털끝만 치도 용서할 수 없다는 질투 어린 비난이 가득합니다. 선조 임금 시절 정치는 권력투쟁과 당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이 조선을 정벌할 계획을 세웠다는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동인과 서인의 당쟁에 허송세울 만합니다. 그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옵니다. 유성룡이 쓴 징비록과 난중 잡설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덤벼들어 그 살을 뜯어먹었다. 뜯어먹은 자들도 머지않아 죽었다는 비극이 숱하게 등장을 합니다. 난중일기에도 여러 배에서 격군과 사부들이 굶어 죽게 됐다. 참혹하여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역사는 안타깝게도 되풀이 되는 듯합니다. 1950년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무시하고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유에서를 외치다 결국 부산으로 도망칩니다. 한반도는 불바다가 됐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왜 리더가 중요한지 선조와 이승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역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내란과 쿠데타를 일으키는 자칭 보수, 깡패, 극우가 아니라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진정한 보수, 그 표상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500년 전 조선과 얼마나 다를까라는 의문도 가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갈등으로 갈 길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이순신의 4가지 리더십,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정과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새 정부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생각의 상자였습니다.